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기기사 제1회 필기시험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기기사 제1회 필기시험 전기기기 문제 41번부터 보겠습니다.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전원전압은 시로값이 220V, 60Hz인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 저항으로 15입니다. SCR의 점호각 알파가 60도라 할 때 출력전류의 평균값은 물었습니다. 출력전류의 평균값, 직류전류값을 묻는 것이죠. 그럼 우선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값을 2D 알파라고 쓰면 2D 알파는 점호각이 0도일 때 2D 재료에다 뭘 곱해준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알파를 넣어주면 되죠? 자, 단상 전파 정류일 때 2D 재료는 무엇이 된다? 0.9 곱하기 기류전압의 시로값 2를 해주면 되겠죠? 2. 여기다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60도를 넣어주는 것이죠. 코사인 점호각이 60도에서 점호를 이뤘다. 이게 점호각 알파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되는데 여기다 0.9 곱하기 전압이 220V죠. 220V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148.6V의 직류전압을 얻을 수 있네요. 자, 따라서 저항, 순저항 부하 아래에 흐르는 전류, 직류전류, 출력전류인데 직류전류를 묻는 것입니다. 는 무엇이 된다? 직류전압 2D 알파를 무엇으로 저항R로 나눠주면 되겠죠? 저항은 10ohm이고 전압은 148.6V니까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14.86 암페어라는 출력전류, 직류전류가 흐른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찾으니까 답은 4번에 있네요. 직류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무엇이냐?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를 물었네요. 그러면 항상 최대 효율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 최대 효율의 조건은 직류발전기의 최대 효율의 조건은 무부하선 PI와 n분의 1 부하를 했을 때 n분의 1호의 최고, 여기다 전부하 동선 PC, 이 B가 같을 때, 이 값이 같을 때 항상 무엇이 된다? 이게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부하선과 고정선의 B를 물었거든요. 그럼 부하선 PC분의 전부하 동선이죠. PI의 B는 무엇이냐? M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몇 프로 부하라 했냐면은 이게 발전기의 전부하와 n분의 1 부하의 B입니다. 그래서 n분의 1 부하 총선에서 쓰는 것인데요. 90% 부하라고 했죠? 그럼 0.9가 되겠네요. 90% 보니까 0.9의 제곱의 B가 바로 전부하 동선과 무부하선의 B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0.81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0.81일 때 뭐가 된다? 효율이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네요. 이제 43번 보겠습니다. 정유기의 직류측 평균전압이 2000V이고 리플률이 3%일 경우에 리플 전압의 시료값을 물으네요. 리플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맥동률이라는 것입니다. 맥동률. 맥동률이라는 의미는 맥동률을 뉴로 썼을 때 맥동률은 무엇이 된다? 출력전압의 직류성분분의 출력전압 직류성분분의 직류전압분의 출력전압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전압의 시료값입니다. 교류전압의 시료값의 B를 뭐라 한다? 그러니까 B를 100분율로 표시한 거. 이것을 맥동률이라고 쓰는데 이 값이 몇 프로이다? 맥동률이 3%라고 씁니다. 3%. 3%일 때 이 출력전압에 포함된 교류전압의 시료값, 즉 리플 전압, 이 맥동전압, 이걸 교류전압 값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류전압의 시료값, 즉 리플 전압의 시료값으로 어떻게 된다? 리플 전압의 시료값 리플 전압의 시료값은 뭘 얘기했나? 교류 전압의 시료값을 얘기해서 2로 쓰면 되겠죠. 2는 무엇이 된다?
직류전압 곱하기 맥동률로 해주면 되겠죠. 맥동률 퍼센트로 100으로 나눠주니까 0.03 곱하기 직류전압은 2000V로 줄였습니다. 평균 값이 2000V라. 여기진 얼마가 됩니까? 공 2개 줄여서 60V가 되겠네요. 그러면 출력전압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전압의 시료값은 60V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리플 전압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파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값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리플 전압입니다. 이 리플 전압의 시료값의 비를 구하는 문제이죠. 60V에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에서 보상곤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상곤선은 일반적으로 직류전동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데 유효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보상곤선입니다. 근데 직권 정유자 전동기에서의 보상곤선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역률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역률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변압기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변압기 기전력은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 변압기 기전력 E는 이꼬로 마이너스 NU T분의 D 파이러스 이런 변압기 기전력인데 이런 값을 작아야 됩니다. 이런 값이 작아야 되는데 이런 값에 의해서 단락이 생기면 단락 전류가 큰 전류가 하거든요. 그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뭘 쓴다? 저항 도선을 쓰는 것입니다. 저항이 큰 도선을 사용했더라. 이런 것들이 직권 정유자 전동기에서의 보상곤선에 대한 효능입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보상곤선은 역률을 좋게 한다. 그렇죠? 역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맞고 2번 보상곤선은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한다. 틀렸네요.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해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볼까요? 보상곤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 준다.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맞죠? 저항도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적게 한다. 저항을 큰 값으로 해서 단락되었을 때 거기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하는데 그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값이 큰 저항도선을 사용했더라. 그래서 다 맞고 2번만 잘못되었습니다. 45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일상의 본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1조의 본선 전압을 2V, 각 본선의 전류를 I아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전압, 선전류 및 피상전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이런 문제이죠.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결선되는 것을 하나 뺐다고 보면 되겠다. 이 자체 Y결선이죠. Y결선에서 하나를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결선을 지그재그 결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일상에 대한 선간전압, 일상입니다. 일상. 이게 A상이다. 요 A상의 선간전압이 얼마이다. 요 값이 요 값에 루트하면 들어가죠. 이게 루트하면. 그래서 일상에 대한 선간전압 얼마이다. 루트 3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것도 루트 3분의 2가 됐고 루트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간전압 어떠냐? 예를 들어서 A, B 사이의 선간전압 라인 전압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이 아닙니까?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2가 되었죠? 그래서 얼마가 됐습니까? 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일상요 상전압의 3배가 되었습니다. 전류는 요 선의 전류, 이게 라인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선 전류는 곧 무엇이 된다? 선의 전류는 요 전류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 전류 IL은 무엇이 된다? 각 상전류와 동일하더라. 그러겠죠? 암페어. 자, 그럼 피상출력은 어떻게 되냐? 피상출력은 삼상 피상출력은 어떻게 된다? 피상출력 PA로 쓰입니다. 피상. 그러면 언제나 루트 3 곱하기 VL IL이 되겠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VL은 3이 되었죠. 3 곱하기 일상전압의 3배. 그 다음에 IL은 I와 같죠?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가 된다? 얘는 약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5.22 I가 되겠네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간전압 3.2V, 선전류 I 암페어, 피상전력 5.2 2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간전압 3 곱하기 2, 선전류 I, 피상전력은 루트 3 곱하기 해서
5.2i가 되어서 1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쌍의 단자전압을 V, 유도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쌍의 최대 출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비돌극형은 일반적으로 비철극형을 얘기합니다. 비철극형 일쌍의 출력은 어떻게 된다? 일쌍의 출력. 비철극의 일쌍의 출력은 뭐냐? 그냥 전기자 권선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XS분의 일쌍의 유기전력, 일쌍의 단자전압 곱하기 사인 델타. 이 델타는 부하각입니다. 이 E와 V의 위상차를 부하각 델타라고 하죠. 이게 일상에 대한 비철극기의 출력입니다. 즉 비돌극기의 출력 와트가 됐죠. 그럼 일상에 대한 최대 출력을 구하겠죠. 그럼 최대 출력은 항상 델타 값이 얼마에서 최대 출력이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최대 출력, 일상에 대한 최대 출력 B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90도로 주니까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EV라는 최대 출력 맥시멈 와트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에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라. 비례추이라는 것은 이 전동기 2차 측입니다. 요 2차 측에 링을 연결하고 링을 통해서 이게 3상이면 3상 이렇게 주었죠. 이 3상이면 얘가 무슨 전동기가 된다. 이게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일 때 요 2차 측에 이렇게 회로에 링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외부에서 여기다 A상, B상, C상에 저항을 연결해서 이 저항값을 변화시켜 줄 때 이 저항값 R을 변화시켜 줄 때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여기 자체가 있는 저항 R2가 있죠. 저항에 비례해서 토크, 입력, 전류 및 역률 등이 비례해서 이동합니다. 그걸 비례추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항이 제로일 때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최대 출력은 불변이면서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비례해서 이동한다. 이 합성량에 비례해서 이동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비례추이라고 씁니다. 비례추이. 이렇게 2차 합성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걸 비례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례추이를 얻을 수 있는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가 된다? 유도전동기가 됩니다. 유도전동기. 전자유도에서 만드는 전동기. 그 유도전동기 중에서도 3상이며 권선이어야 됩니다. 이 회전자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어야만이 비례추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례추이를 얻을 수 있는 전동기는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이다. 단상과 농형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기에서 찾으면 4번이 있네요. 권선형 유도전동기. 정확하게는 3상이어야 됩니다.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자전압 200V, 계좌원선 저항이 50옴, 부하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5,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3V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전기자가 있죠? 계좌원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 로드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전기자 전류 IA가 되고 전기자 권선적 RA가 되며 여기 기술력 2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F, 계좌 전류,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 여기 단자 전압을 V라고 할 때 우선 요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되냐? 계좌 권선의 저항이 있죠? 계좌 권선의 저항이 지금 주어진 게 50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50옴. 그러면 여기 전압과 이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전압이 200V라고 주어졌죠? 그럼 계좌 전류를 먼저 볼 수 있네요. IF는 RF분의 단자 전압 V가 되어서 50분의 200V가 되니까 4A 흘렀죠? 4A. 여기는 4A가 되었고, 여기는 50A로 줄였습니다. 부하전류가 50A. 그럼 따라서 전기자전류는 얼마입니까? 54A가 되네요? 54A. 자, 그럼 이제 기전력 2를 볼 수 있네요. 유기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여기에
전기자 반작용인 전압과 이 아마추어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기절력 2는 여기 전기자 권선의 전압강에다가 전기자 반작용인 전압강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어디에다? 이 단자전압에다가. 따라서 유도 기절력이 있는 단자전압 V에다가 무엇을?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강 IA, RA 여기다 뭘 더해준다?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전압은 200V라고 주어졌죠? 200V 플러스 전기자 전압은 54A로 전했습니다. 54A 이렇게 나왔죠?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15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0.15ohm. 그래서 곱하기 0.15. 전기자 반작용인 전압가가 3V라고 주어졌죠? 플러스 3V.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해보시면은 211.1V의 유도 기절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에 있네요. 이제 49번 보겠습니다. 동기기의 권선법 중 기절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은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에서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동기발전기의 권선법을 보시면은 동기기라고 적었습니다. 동기기의 권선법. 권선법에는 일반적으로 중권을 다 씁니다. 첫 번째로 중권을 쓰며 중권, 중첩대가 감았다. 중권. 두 번째로 전부 다 이중권을 씁니다. 이중권을 쓰고,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직중권과 분포권이 있는데, 직중권. 매극매세 홈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도체를 한 곳에 다 집어넣는 걸 직중권이라고 쓰거든요. 직중권과 여러 개의 홈을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걸 분포권이라고 쓰는데요.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권을 안 씁니다. 전부 다 뭘 쓴다? 분포권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분포권을 쓰면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습니다. 단절권. 전절권은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을 때를 전절권이라고 쓰며, 단절권은 코일의 간격이 극간격보다 짧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절권을 쓰지 않고 전부 다 단절권을 씁니다. 그래서 동기기의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뭘 쓴다? 분포권과 단절권,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기의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전기자 권선법은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더라.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에 있죠?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50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이라. 우선 임피던스 전압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의 등가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저항과 리액턴스. 1, 2차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묶어서 저항 R과 리액턴스가 있죠. 철심에서는 이렇게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죠.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묶어서 여자 어드미턴스. 이게 변압기의 등가위로가 됩니다. 이 변압기 단락시험을 넣는데, 전압 변동률을 산출할 때 단락시험을 넣는데,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여기다 전격 전압을 공급해주면 변압기는 다 타버립니다. 그럼 여기 전압을 지뢰에서 여기서부터 서서 올라갑니다. 이 변압기의 2차 측을 단락하고, 이 전압을 전격 전압을 공급해주면 다 소선되기 때문에, 지뢰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이때 단락전류 IS가 무슨 전류가 흐른다? IS가 전격 전류 IN과 같은 값을 가질 때 여기 1차 측에 있는 전압, 이것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IN 곱하기 Z가 되는 것입니다. VS는 그래서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여기 입력.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압의 약 20분의 1, 약 20분의 1배로 아주 낮은 전압입니다. 그럼 그때 여기서는 소비되는 걸 거의 제로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뭐라 한다? 그것을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입력. 그것을 뭐라 한다?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동선이 되는데 그 동선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와트라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변압기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여기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임피던스 와트라에서 WS로 씁니다. 그럼 임피던스 와트는 무엇이 된다? 임피던스 와트는 I 제곱 전격 전력 제곱 R가 됩니다. 즉 무엇과 같다? 동선과 같습니다. PC 카파로서 동선과 같은 값을 갖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임피던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불 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평균 리액턴스 전압 A와 브러쉬의 접촉면의 전압강화 B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 직류기에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E로 쓰는데 E는 무엇이 된다? L 인덕턴스의 정류주기 TC분의 EIC를 뭐라고 한다? 이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씁니다. 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 이것을 A로 썼는데 요 A 값은 언제나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정류가 늦어져서 정류 분량을 처리하는 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거든요. 그럼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의 전압강, 브러쉬의 전압강은 I 곱하기 브러쉬의 저항 R, 접촉면의 저항. 이것이 브러쉬의 전압강입니다. 브러쉬의 접촉면의 저항 B. 근데 이 값을 B로 썼는데 이 B와 A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 무조건 얘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서 무엇이? 무조건 이건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브러쉬의 접촉면의 전압강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정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A 값은 B보다 작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유도전동기 1극의 자속을 파이, 2차 유효 전류를 I2 코사인 세타 2, 토크 타우와의 관계로 오는 것을 물었네요. 토크 타우. 원래 토크라는 것은, 토크 타우는 뭐 대문자로 써줬고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토크 타우는 무엇이 된다? 타우는 말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분의 P가 됩니다. P가 되는데 이게 2파이 60분의 N으로 줬을 때 유전력에서 이건 P2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NOS를 쓰면 동기속도는 좀 2차 입력이 됩니다. 2차 입력은 무엇이냐? 2차 입력이라는 것은 2차 측의 유기적으로 E2, I2의 코사인 세타 2 하면 이게 2차 입력이거든요. 그럼 이 2차 측의 유기적으로 E는 어떻게 되냐? 2차 유기적은 4.44FNO 파이 KW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유기적은 뭐에 비례한다? 이 자속에 비례하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게 뭐에 토크는 뭐에 비례합니까? 2차 입력이 비례죠. 따라서 2차 입력이 비례하니까 비례를 쓰겠습니다. 비례하니까 무엇인다? E2 대신에 파이를 써갖고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 2를 해주면 되겠네요. I2 2차 측 전류에 2차 측 용률 코사인 세타 2의 뭐더라? 2의 토크는 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토크 타우는 자속 파이와 제곱이 필요 없죠. 이것이 되겠네요. 자속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 2에 비례하더라.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 2에 비례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제 53번 보겠습니다.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료 권수비 알파라고 하면은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의 B는 이렇게 물었네요. 원래 정지되어 있을 때 시료 권수비는 무엇이야? 권수비, 유도전동의 권수비입니다. 권수비를 뭐 A로도 쓰고 알파로 쓰는데 알파로 썼습니다. 알파는 무엇이 된다? E2와 E1의 B가 됩니다. 이게 실제 권수비거든요. 그러면 슬립 S로 회전할 때, 회전할 때 2차 측의 유기를 E2S는 무엇이 된다? E2S는 항상 정지시의 기전력 E2에다 뭘 곱해준다? S로 곱해준 게 회전시 2차 측의 기전력 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권수비는 어떻게 된다? 이때의 권수비를 슬립 S로 회전할 때의 권수비입니다. 그때의 권수비를 알파에 S를 씌운가요? S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E2S분의 E1이 되죠? 그래서 E2S는 무엇이 된다? S분의 E2분의 E1이 되었죠? 그래서 E2분의 E1이 시로 권수비 알파이니까 S분의 알파라는 권수비를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유도전동의 권수비는 무엇이 된다? S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S분의 알파 답은 3번에 있죠?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 자기 부하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직류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된다? 모든 직류전동기의 토크는 2파이 60분의
N분지. 이게 각도 도매갑니다. 출력 P가 됩니다. 직류 전동의 출력 P는 무엇이 된다? 전동의 출력 P는 역기절력 2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가 되거든요. 역기절력 2는 직류 발전기의 유기절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60분의 N분지 역기절력 2는 무엇이 된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호가 되죠? 전기자 전류 IA로 곱해주면 되겠죠. IA를. 자, 그래서 여기서 60분의 N호, 60분의 N호는 속어오고 A 밑으로 내려오면은 직류 전동의 모든 전동기들의 토크는 무엇이 된다? 2파이 A분의 PZ입니다. 뭐 ZP로 써줬고 쓰는데요. 읽기 쉽게 PZ를 썼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무엇이다? 자속하이 남아있죠? 파이와 전제절로가 남아있죠. IA. 그럼 직류 전동기에서,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이건 정수니까 이건 1.5고 이 직류 직권 전동일 때는 자속하이는 뭐에 비례한다? 직권 전동의 자속하이는 항상 뭐에 비례한다? 원래는 계좌전류에 비례하는데 직권 전동일 때는 계좌전류와 부하전류와 전자전류가 전부 다 같거든요. 따라서 이 자속하이가 전자전류 IA에 비례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씁니다? 직권 전동이다. 직권 전동을 쓰는 것입니다. 직권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뭐에 비례하느냐?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쓰는 것입니다. 단 뭐가? 자속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동 토르크가 가장 큰 전동기가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직권 전동기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계좌 전류 전부 다 같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되었네요. 동기발전기 병유운전 중 유도 기전력의 우이상의 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을 오는 것은 동기발전기 병유운전 조건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부 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기전력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 기전력의 우이상이 같을 것. 두 번째,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두 번째, 기전력의 파의 모양이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은 무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90도 뒤진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고 우이상의 차가 있을 때는, 앞서고 뒤진 우이상차가 있을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유효횡이라고도 써요.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주파수가 다를 때는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파형이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전류들을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라 했습니까? 우이상 차로 인해서는 전류죠. 우이상이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이상이 다를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병유는 조건을 잘 기억하면서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이런 전류가 흐르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이상에 차가 있을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문제 56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기의 기회적 출력 P0에 대한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물었네요. 단 2차 입력은 P2, 2차 동선은 P2C, 동기 속도는 NOS, 회전적 속도 NO, 슬립 S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도 전동기 2차 측이 있죠? 2차 측.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출력 정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2차 건선이 있죠. 그리고 2차 입력 P2라고 쓰고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P2C 2차 동선이고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기회적 출력 P 이 저항 R로 써서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출력 P0로 씁니다. 그래서 P2 대 P0 대 P2C의 B는 어떻게 됩니다. 이게 2차거든요. 회전자 2차. 유도는 2차. 회전자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2차 입력 P2 대 기회적 출력 P0 대 P2C의 B는 어떻게 된다? 1 대 1-S 대 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입력 대 기회적 출력 대 2차 동선입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이니까 무엇입니다?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차 기회적 출력 P0를 보는 것입니다. 기회적 출력. 기계선이 포함되어 있는 출력입니다. 그럼 뭐에서
2차 입력에서 뭘 빼줍니까? 2차 동선을 빼주면 되죠? P2C. P2C는 얘와 B의 관계에서 B의 관계 보면 S 곱하기 P2가 P2C입니다. 그래서 얘는 P2에 마이너스 SP2가 되거든요. 그래서 P2 빼주니까 P2 빠지면 1 마이너스 S가 되죠. 1 마이너스 S는 항상 늘 유전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NUS의 1 마이너스 S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는 변비례가 1 마이너스 S는 무엇이 된다? 동기 속도 NUS면 NO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죠. P2에 NOS분의 NO. 이런 식들이 바로 유도전기의 기계적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3번이 답이 있겠네요. 기계적 출력 P0는 이런 값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2차 입력 마이너스 2차 동선 P2 마이너스 SP2. 그래서 NOS분의 NO 곱하기 P2 1 마이너스 SP2 해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문제 57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의 등가회로, 모양은 달라도 가치가 같은 그림을 등가회로라고 쓰는데, 변압기의 등가회로를 작동할 때 필요한 시험은 무엇이 된다?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혼선 저항 측정,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 혼선의 저항 측정. 2번은 그럼 필요가 없네요. 부하 시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단건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하여 전압을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경우 200kVA의 삼성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건 변압기 1대의 용량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단건 변압기 1대 용량.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본식들을 알아두시면 좋죠. 원래 부하 용량을 W로 쓰겠습니다. 이 부하 용량 대 단건 변압기 작용량을 씁니다. 작용량은 무엇이 된다? V결선에 있을 때는 항상 부하 용량이 얼마이다? 2분의 루트 300가 나오죠. 2분의 3분의 1 곱하기 무엇이 된다? 항상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게 모든 단건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비거든요. 그럼 V결선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2분의 루트 300만 해주면은 V결선일 때 부하 용량과 논리와 단건 변압기 작용량, 등가 용량이라고도 쓰고 자기 용량이 B가 됩니다. 그럼 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구하면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단건 변압기 작용량, 이 두 대를 사용할 때 V결선일 때입니다. V결선일 때 작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네요. 부하 용량 W 곱하기 얘는 요거로 하니까 루트 3분의 2가 됐죠. 곱하기 2200V, 하이측은 높은 측이 되는 것입니다. 롤은 낮은 측, 마이너스 2000V. 여기 하이측 2200V가 되었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빼주니까 여기 200V가 되었습니다. 200V. 그럼 공 2개 주어졌죠? 그럼 이게 22가 되었으니까 22, 2는 4가 됐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00V가 됐죠? 200 곱하기 22 루트 3분의 저 빼줬으니까 2는 4가 됐습니다. 이 값이 무엇이 된다? 자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값은 약 21kV 암페어 정도 되겠네요. 이 부하 용량이 kV 암페어니까 당연히 21kV 암페어, 당연히 kV 암페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건 변압기 두 대를 V결선에 했거든요. V결선. 그러면 변압기 단건 변압기 1대의 작용량을 구하랬거든요. 그럼 이것을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단건 변압기 1대의 작용량은 이게 21kVA를 2로 나눠주면 한 대에 대한 작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kVA가 되겠네요. 답은 2번에 있죠? 단건 변압기 1대의 작용량입니다. 이제 59번 보겠습니다. 권수비 A가 6600대 220, 주파수 60Hz, 변압기의 철심의 단면적은 0.02 m/제곱, 최대 자석의 밀도가 1.2 Wm/제곱일 때 변압기의 1차 측의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1차 측의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럼 1차의 유기전력 E와는 어떻게 된다? 항상 시료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료값은 4.44F. 코일의 1차 측의 코일하고 NO, 그다음 phi-m. 최대 자속이 되겠죠. 항상 이 최대 자속은 항상 무엇이 된다? 최대 자속이라는 것은
최대의 자석의 밀도 B 맥시멈에다가 면적 S로 곱해준 밀도 곱하기 면적이 되면 자석이 됩니다. 그럼 주어진 값만 그대로 대포면 되겠죠? 4.44, 주파수는 60Hz, 코일의 건수는 6600회. 이게 최대 자석의 밀도가 1.2 웨버/m의 제곱으로 조절했습니다. 면적은 0.02 m의 제곱으로 조절했죠? 자, 그래서 요 계산기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42,198V라는 기전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답은 3번에 있죠?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형 전동기라는 것은, 선형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권선형과 농형 전동기, 권선형과 동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주로 권선형과 동기 전동기에서 그 축방향으로 절단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전형 전동기는 이렇게 조절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회전자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권선형 유도전동이다. 그럼 이게 구동자의 권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다시 나간다. 이제 60번 보겠습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회전형은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전부 다 회전형 전동기가 되겠죠. 선형 전동기라는 것은 이 회전형 전동기를 축방향으로 절단해서 펼쳐놓은 전동기가 선형이라는 것입니다. 리니어 모터. 그래서 리니어 모터는 이게 회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도전동기 있지 않습니까? 유도전동기 회전자가 이렇게 도체들이 주어지죠. 이게 회전자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회전자를 펼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게 고정자의 권선전력이 나왔습니다. 고정의 권선전력이 배열해줍니다. 3장 권선이, 이게 3개 권선이 쭉 지는 겁니다. A상, B상, C상. 3장 권선이 고정자의 권선을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고정자. 그리고 이게 회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회전자. 그래서 여기 고정자의 3상 균회전을 공유해주면은 여기서 회전 자장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회전 자기가 이렇게 진행하는 자기가 나오죠. 동기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럼 이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펼쳐놔서 이게 자기의 진행 방향으로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이래서 얘는 어떤 관성에 의해서 관성 모멘트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력에 대한 제한은 안 받습니다. 원심력, 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에 영향을 받지만 원심력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정자와 회전자의 갭은 좀 적당하게 간격을 가져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전동에서 그 효율 문제로서 갭을 아주 작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형에서는 고정자, 회전자의 갭을 적당하게 여유를 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선형 전동기로 일반적으로 자기 부상 열차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우리 콘베어 이런 경우에 이런 선형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선형의 경우에 회전형에 비해서 공극의 크기가 작다. 틀렸네요. 공극의 크기를 적당하게 크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회전형일 때는 그 효율 관계로서 갭을 최소로 작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1번만 틀렸고 나머지 전부 다 맞겠네요. 보실까요? 선형 경우 직접적으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다.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서 부하의 관성의 영향을 크다. 그렇죠? 얘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동을 하면 거기에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성의 영향이 크다. 맞죠? 선형의 경우에 전원의 상수를 받고 이동 방향을 발생한다. 여기 고정자의 상수는 이걸 A상, B상, C상일 때 수동을 바꾸면 좌우로 운전 진행 방향을 반대로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전형과 똑같이 삼성준 이선의 극성만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역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순을 바꾸고 이동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며 1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1차 필기시험 기기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